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바라던 삶을 살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에는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중년에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정한 나를 위한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건강도 약해지고 시간도 많이 지나가 버린 후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영숙 씨는 올해 68세입니다. 그녀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늘 집안일에 매달리며 자신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뤄왔지요.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모두 독립하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을 준비해도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녀는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기 모임에 참여하며 매일 아침 한강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밝은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박영숙 씨와 같은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왜 혼자 사는 것이 때로는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우리 주변에서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실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나를 잃어버린 세월들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아오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가족을 위해서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때로는 부모님을 위해 살아왔지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낮에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집안일을 하다가 지쳐서 잠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행복한지, 내 꿈은 무엇이었는지 같은 질문들은 사치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하며 주말에도 회사 일을 걱정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였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65세에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김철수 씨는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매일이 무료했고 자신이 누구인조차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회사원이었지만 회사를 떠나니 나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고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여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분들에게 이제 나를 위해 살아라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매일 아침 30분만이라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오늘 하루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참 따뜻했다. 공원을 산책하면서 새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평화로웠다. 오후에는 오랜만에 옛날 사진을 정리하면서 추억에 잠겼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웃었다. 이렇게 작은 일상을 기록하다 보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는지 점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첫걸음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순자 씨는 70세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바느질을 좋아했지만 항상 가족의 옷을 수선하는 데만 시간을 썼던 그녀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퀼트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가면서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야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단순히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니라 예술을 사랑하는 이순자라는 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구체적인 방법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취미 생활을 갖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첫째,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병원 가는 것을 미루시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더욱 중요합니다. 작은 문제가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외모를 가꾸세요.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외모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깔끔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가끔은 새 옷을 사서 입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오늘도 멋지네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셋째,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세요. 물론 건강에 나쁜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은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먹는 것. 그것도 자기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넷째,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꼭 비싼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꽃 한 송이, 맛있는 케이크 한 조각, 예쁜 찻잔 하나, 이런 작은 선물들이 삶의 기쁨을 더해줍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미영 씨는 매주 토요일 오후를 나만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고 오로지 자신을 위한 일만 합니다. 때로는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책을 읽고, 때로는 미술관을 방문하고, 때로는 집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쉽니다. 이 시간만큼은 제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나 요구가 아니라 오직 제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제가 일주일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가?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여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희생과 헌신이 미덕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에서 안전수칙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던가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자신이 착용한 후 옆 사람을 도와주세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년기에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족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울하고 불행한 노인은 가족들에게 걱정과 부담을 주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은 가족들에게 기쁨과 영감을 줍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가진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0% 낮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80% 높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가족관계도 더 좋고 사회활동도 더 활발하게 합니다. 두 번째 실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혼자 산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외로움, 쓸쓸함, 버려진 느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왔기 때문에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저 집 할머니는 혼자 사신대요.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하나 봐요. 혼자 살면 외롭고 불쌍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독립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혼자 산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현숙 씨는 72세입니다. 그녀의 두 자녀는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여러 번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제 삶을 사랑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집안을 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고 친구들을 부를 수 있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자식들과 함께 살면 좋은 점도 많겠지만 저는 이 자유로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독립적인 생활의 놀라운 이점들. 그렇다면 독립적인 생활이 왜 노년기에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존감과 자아 정체성이 유지됩니다. 자녀와 함께 살면 자연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역할에 갇히게 됩니다. 물론 손주들을 돌보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살면 여전히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머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다양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가족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함께 살면 사소한 일상의 마찰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왜 TV 소리를 그렇게 크게 들으세요? 왜 음식을 그렇게 짜게 하세요? 왜 애들을 그렇게 키우세요? 같은 갈등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따로 살면서 가끔 만나면 서로에게 더 친절해집니다. 만남이 특별한 이벤트가 되고 서로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보이게 됩니다. 주말에 자녀들이 방문하면 손주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평일에는 자신만의 생활을 즐기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병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아들 가족과 함께 살 때는 하루에 한 번씩은 싸웠어요. 며느리와는 특히 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따로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정말 서로 보고 싶어서 만나게 돼요. 며느리도 이제는 아버님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고 저도 손주들을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할 수 있어요. 셋째, 정신적으로 더 건강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높고 치매 발생률도 낮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살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돈을 관리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이 모든 활동들이 두뇌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반면 자녀와 함께 살면 많은 것들을 자녀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두뇌 활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 신체적으로도 더 활동적이 됩니다. 혼자 살면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시장에 가고, 병원에 가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이런 일상적인 활동들이 사실은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박정희 씨는 75세인데도 매일 활기차게 생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산더미예요. 시장 가서 장도 보고, 집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저녁 준비도 하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몸이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시네요 라고 해요.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준비. 물론 혼자 사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개인의 성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독립적인 생활을 선택한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세요. 집안에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점검하세요.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밤에 불을 켜지 않아도 다닐 수 있도록 야간 조명을 설치하세요. 혼자 넘어져서 다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세요. 가까운 가족, 친구, 이웃의 연락처를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세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종이에 적어서 전화기 옆에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녀나 친구와 안부 전화를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건강관리 시스템을 만드세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약을 잘 챙겨 먹고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세요. 건강 수첩을 만들어서 병원 방문 일정, 복용하는 약, 건강 상태 등을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고립되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동호회 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제주도에 혼자 사시는 강순자 씨는 혼자 사는 생활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집은 1층에 있어서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가 없고 병원과 마트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딸에게 전화해서 나 괜찮아 라고 말하고 일주일에 3번은 동네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무서웠어요.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아프면 어쩌나. 하지만 잘 준비하고 나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해요. 독립과 고립은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립과 고립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독립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것이지만 고립은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독립이지 고립이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가족, 친구,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은 삶, 자유롭지만 고립되지 않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 중에서도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한 분들은 전혀 외롭지 않다 또는 가끔 외롭지만 괜찮다라고 답한 비율이 85%나 되었습니다. 반면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은 70%가 자주 외롭다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혼자 살면서도 활발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봉사활동을 하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 평생 학습자로 살아가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두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마치 근육과 같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듯이 두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두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습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무려 70% 낮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자신감은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창원에 사시는 이영희 씨는 68세에 처음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영어를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던 그녀는 손주들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영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알파벳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나이에 영어를 왜 배워요? 어차피 쓸 데도 없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고 유튜브로 영어 강의를 듣고 영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간단한 영어 대화가 가능하고 영어로 된 이메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자신감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배우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늙은 사람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영어 공부하는 걸 보고 존경한다고 해요. 무엇보다 제가 제 자신을 존경하게 됐어요.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노년기에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학문적인 것만이 배움이 아닙니다. 취미, 기술, 예술, 운동 등 모든 것이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는 것은 어떨까요? 피아노, 기타, 우쿨렐레, 하모니카. 음악을 배우는 것은 두뇌에 아주 좋은 자극이 됩니다. 악보를 읽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리듬을 맞추는 과정에서 두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춘천에 사시는 박동진 씨는 70세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지만 바쁜 삶 속에서 악기를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생기자 그는 동네 음악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아프고 코드도 잘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연습했더니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지금은 간단한 노래들을 연주할 수 있어요. 친구들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 정말 행복해요. 그림이나 서예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붓을 들고 선을 그리고 색을 칠하는 과정은 명상과도 같아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줄 알면 삶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영상통화로 멀리 사는 가족들과 소통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포항에 사시는 김영수 씨는 72세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에게 도움을 받아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혼자서도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하고 구독자들과 소통합니다. 제 채널은 할아버지의 텃밭 이야기예요. 제가 30년 동안 가꿔온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는 방법을 알려줘요.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었어요. 댓글을 보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봐요. 할아버지 영상 보면서 위로받아요.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라는 댓글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배움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배움의 또 다른 장점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배우는 사람들끼리는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됩니다. 나이, 직업, 배경이 달라도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는 쉽게 대화가 통하고 우정이 싹듭니다. 안양에 사시는 최순희 씨는 65세에 등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동네 뒷산을 오르내렸지만 곧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전국의 명산을 다니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등산 동호회 친구들은 제 인생의 보물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산을 오르고 산행 후에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눠요.
이 친구들이 있어서 노년이 외롭지 않아요. 배움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배우든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머리가 나빠. 이 나이에 잘 될 리 없어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배움의 목적은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한정숙 씨는 69세에 사진 찍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버튼도 어떤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고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한 사진만 찍혔어요. 친구들은 너무 어려운 거 배우려고 하지 마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집 근처 공원에 가서 꽃과 나무를 찍으면서 연습했어요. 1년이 지나자 제법 괜찮은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제 사진들로 작은 전시회도 열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즐기는 게 중요해요.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공통점. 자, 이제까지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실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해 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인터뷰하고 관찰한 결과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는 이미 다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배우려고 합니다.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젊은 이웃에게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책과 뉴스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저 어르신은 정말 젊은 마음을 가지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별 등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평불만을 늘어놓기보다는 감사할 것을 찾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보다는 그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다보다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인 어르신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부정적이고 불평만 하는 어르신 주변에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 말대로 하면 이라는 말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으다. 대신 그들은 경청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조언을 할 때도 강요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라고 비난하지 않고 시대가 변했으니 생각도 다를 수 있지 라고 이해합니다. 넷째, 자신을 잘 돌봅니다.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자신의 건강과 외모를 잘 관리합니다. 깔끔한 옷차림, 단정한 머리, 밝은 표정, 이런 것들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었는데 뭐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가꾸려고 노력합니다.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다섯째, 사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종교활동 등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실제로 기여합니다.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젊은 세대를 격려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어르신들을 보면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할 줄 압니다.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폐를 끼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인간관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나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하고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답합니다. 일곱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내가 라는 말을 반복하지 않고 오늘 나는 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갇혀서 현재를 못 보면 안 됩니다.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과거로부터 배우지만 현재를 살고 미래를 기대합니다. 마무리.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3가지. 1.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2.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3. 평생 학습자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존감을 유지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떠올려 보세요. 끊임없이 배우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잘 돌보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도움을 요청할 줄 알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오늘 아침 30분만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저녁 새로운 것을 하나 배워보세요. 오늘 밤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우리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90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장수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봐요. 나는 이렇게 대답해요. 매일 아침 감사하면서 일어나고 무엇이든 배우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이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행복한 어르신이 행복한 가족을 만들고 행복한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인생의 지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정한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은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고 말하는 존경받는 어르신이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